안녕하세요.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. 자, 오늘은 경매 초보자, 초보자나 거의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진짜 첫 번째 물건인데 이 초보자들이 다가구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 경매를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이 다가구 주택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이제 여러 컨텐츠나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은 다가구를 하면 일단은 월세를 많이 받으니까 좋죠.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다가구에 뭐 10가구, 뭐 10가구 이상 막 이렇게 사람이 살면 거기서 뭐 월세가 나오면은 한 달에 뭐 수익이 뭐 몇백이 된다, 뭐 많으면은 뭐 1000만 원도 된다,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, 일단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면 좋지만, 기본적으로 이 다가구라는 거는 좀 덩치가 커요. 덩치가 크다는 얘기가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. 그만큼 가구가 많다 보니까 건물이 커야 되겠죠. 그래야지 여러 사람들 넣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 덩치가 크니까 가격이 비싸다.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초보들, 소액 투자자하고는 사실대로 많이 안 맞죠. 말대로 소액으로는 그 돈을 사기가 힘든, 그런 물건들 사기가 힘듭니다. 그리고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선호를 하세요.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으고 뭐 직장을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월급조로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가구를 많이 좀 하시는데, 일단은 뭐 돈이 있으면 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초보자가 다가구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.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이렇게 다가구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다가구, 제가 이때까지 했던 영상들에 비해서는 다가구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조금 있죠. 예. 여기서 뭐 잠깐 말씀드리면 다가구라는 거는 뭐 빌라가 아닌 다가구, 한 집, 소유권이 하나인 집에 여러 명들의 임대인이 사는 거예요. 빌라는 101호, 102호 이렇게 다 따로 한 집 한 집 등기가 나오는데, 다가구는 101호, 102호, 103호, 104호 이렇게 있어도 그 집 하나가 등기가 하나가 나옴으로써 주인 하나에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 산다,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4억, 뭐 16억 이렇게 덩치가 상당히 크죠. 이렇게 덩치가 큰데 여기 한 5억짜리 김해에 있는 다가구가 있네요. 자, 이걸 한번 열어보면, 자,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거를 입찰하고자 한다, 아니면 낙찰을 받았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, 이 경매를 하면서 사람들이 뭐 대출 문제도 있지만은 다가구 같은 경우는 대출도 상당히 작게 나옵니다.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방빼기를 해야 되는데, 방빼기라는 거는 임차인들의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그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방빼기를 많이 하니까는 그 방마다 방빼기가 들어가면은 대출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. 그런 조금 단점이 있어서 대출 금액이 좀 낮게 나온다는 거. 그리고 우리 초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있죠. 대출 다음으로 가장 걱정하는 거, 명도. 이 명도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명도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죠.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내보내는 일인데, 우리 이 명도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 어떤 거는 뭐 이사비를 많이 내달라, 아니면은 뭐 나는 죽어도 못 나간다, 아니면 어떤 방에는 뭐 쓰레기 방이 있더라, 아니면 어떤 방에는 뭐 조폭이 살고 있더라, 어떤 방에는 뭐 칼 들고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, 이런 어마어마한 좀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기는 게 명도인데, 이런 일들이 원래는 잘 안 생깁니다. 원래는 잘 안 생기는데, 내가 만약에 아파트 한 건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만 하면 되죠.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, 여기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 다가구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죠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에서 7명이 살고 있죠. 이게 뭐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지만, 뭐 2층에 29평, 3층에 29평, 4층에 21평, 1층은 또 사무소도 있죠.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걸 낙찰한다면 이 7명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. 한 사람, 한 사람, 한 사람. 자,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
조금 이 어려운 명도 대상자를 만날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. 한 사람을 만날 때랑 이렇게 7명을 만날 때랑 이 7명 중에 별난 사람이 있다 없다는 모르는 거지만은 한 명 했을 때랑 만약 여기 또 두세 명이 있다면은 나는 초보자인데 이런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상당히 곤욕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이걸 낙찰을 괜히 받았네, 너무 힘드네,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, 이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권리분석 좀 어렵죠. 특히 제일 어려운 이 미상의 보증금 미상의 대항력이 있는 이런 분들은 배당액하고 몰라요. 배당액이란다. 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요. 덜컥 날짜 받았는데 대항력이 있더라. 뭐 보증금이 막 1억 2억씩 있더라. 이렇게 되면 내가 물어줄 돈이 더 생기니까는 이거 참 문제가 됩니다.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초보분들은 이 보증금 미상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입찰을 안 하는 게 내가 살고 뭐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. 진짜 재수없게 보증금 뭐 1, 2억짜리 걸렸다가는 진짜 4억짜리 살려다가 7억이 8억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웬만하면 초보들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나는 초보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명도를 나는 언제 해줄 거냐, 나는 해줄 거냐, 나는 돈 좀 줘, 나 너 절대 못 나가,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겹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하나하나씩 해라. 자, 결국 이런 사람들을 다 하고 나면은 결국 보증금에서 뭐 해가지고 월세를 받는다고 쳐요. 자, 그러면 나는 건물을 하나인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번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올 확률이 많은 겁니다. 또 우리 집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, 이 칸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, 이렇게 했죠. 그런 거 부담돼서 그 경매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내가 이걸 받으면 벌써 내가 관리해야 될 사람이 7명이 되는 거다. 이렇게 아파트 한 건, 두 건 하면서 한두 명씩 늘리면 나도 실력이 늘면서 경험이 늘면서 천천히 이렇게 막 커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한 번에 막 이렇게 임차인을 7명, 8명씩 받아보면 진짜 정신 없습니다. 진짜 정신 없어요. 진짜 초보분들은. 뭐 저도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은 한 번씩 전화 와서 뭐가 안 된다, 뭐가 안 된다, 비가 오는데 뭐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린다, 뭐 하여튼 스트레스 받는 거 많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좀 정신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이 다가구의 특징이다. 월세만 생각하면 당연히 다 좋다니까요. 좋은 것만 생각하면은 다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들이닥칠 수도 있다는 거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보분들은 이 다가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. 괜히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골치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. 빌라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는. 자, 그래서 초보분들은 나는 조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보면서 실력이 늘고 난 뒤에 내가 뭐 아파트를 3개 했다, 빌라를 2개 했다, 그걸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난 뒤에 뭐 이걸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은 좀 감당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경매 초보자가 다가구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. 늘 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, 이 경매가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,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